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임유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함께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는 뭘까요? 네, 첫 번째 리포트는 메디톡스입니다. 네. 메디톡스 리포트 지난주에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어제 기사 하나가 나와서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먼저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요.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됩니다.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메디톡스 그럼 오늘장 주가의 움직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1%대 오른 12만 1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 관련해서 일단 어떤 얘기들, 좋은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실적 부분부터 좀 볼까요? 맞습니다. 실적을 빼면 사실 모멘텀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3분기 실적 정말 좋았는데요. 일단 내용 함께 보시면요. 톡신과 필러의 고른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정치 대비했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조금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MT10109L 조금 어려운데 네. 제품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제품의 권리 반환 등으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350억 원가량 되니까 아무래도 이걸 제외한다면 매출, 실적 좋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매출 현황도 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러 쪽인데요. 우리 앵커님 필러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관심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파란색이 내수고요. 회색 그래프가 수출인데요. 네. 와. 눈에 띄게 보여요. 수출 쪽에서 잘 나가고 그쵸.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러 시장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경쟁 구도가 치열하기 때문에 그쵸. 밀려나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 수출 쪽에서 선방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톡신 쪽으로 그래프를 좀 넘어가 보면요. 내수 쪽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내수 쪽에서 분기 대비 30% 증가한 상황이었고요. 물론 수출, 내수 모두 잘 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내수에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흐름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면요. 네. 기존 제품의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23년에 차세대 톡신 뉴럭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MT10109L이라는 제품이 신재형 톡신 제제라고 하는데요. 이 신재형 톡신 제제 FDA 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풍부하다라는 것이 신한투자증권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기대되는 포인트들을 실적이나 4분기에 기대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메디톡스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고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것은 균주 논란 때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기사가 바로 나왔던 건데요. 이 기사 내용,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결국 균주 논란이 5년에서 6년 정도 네.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심 공판일이 선고 기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달 16일인데요.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502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원래는 메디톡스 측에서 11억 원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50배 정도 금액을 늘려서 50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이 금액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 대웅에서 나보타 균주가 정말 메디톡스에서 온 것인지를 이번 1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만약 메디톡신이 지고 대웅이 올라간다면 이거에 따른 부담감도 불안감도 그렇네요. 시장에서는 좀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속 관련해서는 그러면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소송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2020년에 메디톡스 측에서 품목 허가를 취소하면서
소송 중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휴젤과 미국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메디톡스에 대해서 9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소송을 좀 다 마무리하면은 사실 기업의 본질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일봉의 움직임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는 주봉 차트를 한 2017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가 과거에 주가가 얼마였는지 혹시 임요영 아나운서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면은요. 23만 20만 원요. 뭐 약과입니다. 더 내려보면요. 70만 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주가가 70만 원이었던 수준이 있었던 메디톡스는 그동안 내일의 주가의 하락세가 보였고요. 지금 12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주름, 근육 관련해서 이 메디톡스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간 건 여러 가지 논란과 소송에 따른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슈들이 언제 가시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향후의 움직임은 조금씩 뉴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메디톡스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뚜껑 확인해 보시죠. 바로 오로라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제시가 되었습니다. 흥국증권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하여 간다라고 투자 의견 매수 나타냈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라 오늘장 주가 현재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른 8,66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로라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오로라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난감 회사입니다. 여러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브랜드들을 상품화해서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고 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좀 꼽아봤어요. 아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앵커님?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요 정도. 그리고 또 없으신가요?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 요거 많이들 아기들 이거 어떻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시죠? 조카가 아직 자식은 없고요. 조카가 좋아하더라고요. 이 신비 아파트가 국내에서 지금 거의 탑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치원 7살부터 초등학생까지 정말 네. 좋아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장난감 판매가 국내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기 상어도 주인은 아니지만 장난감을 역시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톡톡하게 수혜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아이들 장난감 사겠다고 마트면 마트마다 바글바글하게 될 텐데 그쵸.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해외 시장에서는 유후 친구들이라는 브랜드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숫자로 기업의 힘이 어떤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동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21년 3분기에는 496억 원이었는데요. 1년 만에 592억 원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오로라는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신비 아파트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해외에서의 그 돈을 모아오는 건 정말 큰 더 크겠죠. 점수로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더해졌지만 USD로 환산했을 때 28% 이제 좀 성장하는 모습도 네.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오던 이 기업이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네. 이 글로벌 물류비와 운임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류비와 운임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왔다가 점점 내려가는 추세고 네. 내년에 진짜로 안정화가 된다면 수익성도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도 더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좋지만 향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혹은 이제 어린이나 이렇게 아이들의 선물을 많이 사야 하는 시즌이 되면은 한 번씩 주식시장에서 거론이 되곤 하는데요.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연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로라의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약 70% 이상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요. 주가는 최근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3% 가까운 상세 보이면서 8,000원서 후반대까지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로라, 여러분들의 지금
지갑에서 조카나 아이들에게 돈을 쓰는 만큼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그런 완구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만큼 주가도 실적도 네. 향후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두 종목 함께 열어봤고요. 임유영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